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자료 해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언어,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철학적인 관점인데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알던 케이팝이나 한국 사회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아주 흥미로운 최근 이슈 하나로 문을 열어볼게요. 지난 9월이었죠. 뉴욕 맨해튼 32번가 한복판에 무려 22m짜리 거대한 한글 벽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단어를 보냈고 그걸 모아서 만든 거대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수많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낸 단어,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용기였습니다. 용기라니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찬 단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원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용기를 내자고 외치고 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꽉 막혀있고 약하다는 뼈아픈 증거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버거우니까 억지로라도 용기를 쥐어짜내야만 버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용기라는 단어의 숨겨진 이면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자료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질량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물리적 무게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성장 수준,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에 담긴 질적인 무게를 뜻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수준, 즉 사회적 질량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 실제 말과 행동은 여전히 그 높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거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아주 옛날, 척박하고 약했던 사회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낮은, 그러니까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일을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고도로 성장한 고질량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덩치가 커졌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수준 높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해내고 있으니까 일상이 너무 버겁고 삐걱대서 결국 용기라도 내자.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이 자료의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량을 채우지 못한 모습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쓰는 말과 불평불만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얘긴데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조차 이른바 질량 높은, 그러니까 정말 수준 높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찬 말 대신에 정치인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까지 온통 질량 낮은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짙은 불평, 불만이 주로 교도소 같은 곳에서나 나오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사회 구석구석 불만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대 10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사람 단 한 명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전 세계 100명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불평을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 명이 기뻐하면 세계의 100명이 기뻐하고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미치는 질량적, 에너지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한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료의 해석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K-팝, 한류 문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답니다. 그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모으기 위한 아주 거대한 워밍업, 그러니까 한바탕 신나게 놀게 해준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요, 그 재미를 미끼로 전 세계가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거였다고 합니다.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흐름을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1단계, 화려하고 신나는 한류로 세계인들을 쫙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2단계,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에 푹 빠져서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하죠. 이게 결국 어딜 향해 가느냐? 마지막 3단계, 한국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통합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원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2030년, 이때가 되면 한국 언어와 문화를 흡수한 전 세계의 똑똑한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진짜로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숙제를 하나 안게 됩니다. 당장 몇 년 뒤에 그 수준 높은 세계인들이 질량 높은 지식을 찾아서 찾아올 텐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들을 온전히 품고 이끌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계가 왜 한독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 인류 고목나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인류 전체를 아주 거대하고 오래된 고목나무라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서양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이 나무의 굵직한 몸통과 뻗어나가는 가지를 맡고 있다면 한국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거대한 나무 전체를 맨 밑에서 든든하게 지탱하는 근본, 뿌리라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이 나무 비유에 얹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이 뿌리 역할을 하는 한국은 전 세계의 온갖 지식과 문화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나무 몽통에서 뿌리 쪽으로 물과 양분을 마구 쏟아부어준 거죠. 그런데 2013년을 기점으로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자란 튼튼한 뿌리가 거꾸로 나무 몸통과 가지들을 향해 살려내는 영양분을 팍팍 밀어 올려줘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뿌리가 위로 뿜어 올려줘야 하는 그 영양분, 그 물이 뭘까요? 돈이나 기술 같은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고질량의 지혜입니다. 지금 전 세계라는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평화를 찾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수준 높은 해답이 바로 그 영양분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자료가 던지는 가장 도발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류라는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로서 지금 우리는 세상의 나뭇가지들을 향해 생명력 넘치는 희망과 지혜를 올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답답함에서 나온 불평불만이라는 탁한 독을 전 세계로 100배씩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에 뿜어내야 할 진짜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